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한밤중 도심 한복판에서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견인차 세대가 흰색 승용차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중앙선을 넘으려다가 견인차가 막아서자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달아나는데요. 지난 7일 밤 10시 50분 충남 천안 서북부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음주 단속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남성은 승용차를 막는 경찰관 한 명과 견인차를 들이받고 10분가량 추격전을 벌였지만 어이없게도 다시 음주 단속 지점으로 돌아오면서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남성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모가 생업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형제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13층 창문으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길은 검은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위층까지 번져오르는데요. 어제 오전 4시쯤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8살 형과 9살 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집안에 피워둔 향초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불이 나기 전 현은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이었고 불이 난 것을 보고 자고 있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과마 앞에 목숨마저 던진 형제애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봄꽃이 피면서 상춘객이 몰려들자 지자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 녹산로. 그런데 이곳에 대형 트랙터 여러 대가 오가고 있습니다. 트랙터가 지나가는 곳마다 파릇파릇한 유채꽃은 사라지고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버립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꽃밭을 찾는 상춘객들이 끊이질 않자 어쩔 수 없이 꽃들을 갈아엎은 건데요. 제주에 이어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서도 튤립 단지에 만발했던 튤립 100만 송이가 제거됐습니다. 꽃축제를 취소했지만 역시 상춘객들이 몰려들 우려 때문인데요. 봄꽃 구경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980년대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 등으로 이름을 알린 뒤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 씨. 대법원은 오늘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남편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장 씨는 1심과 2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구속된 건 이번이 4번째로 총 수감 기간만 33년에 이릅니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이름을 알린 뒤에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영자 씨. 1, 2심에서 선고받은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네요. 맞습니다. 장영자 씨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수감되면 이분이 아마 33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의 그 수법 자체가 다 아실 겁니다만은 1980년대에 전두환 전 그 대통령과 남편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있었죠. 남편 이철희 씨를 내세워가지고 자금이 좀 딸리고 좀 고통받는 기업들에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일정한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는데 어음은 빌려준 돈보다 몇 배 정도 되는 어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돌려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음을 발행해준 기업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범죄로 인해서 82년도에 구속돼가지고 15년 이 형을 받았다가 한 10년 정도 수형 생활하고 풀려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사람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이제 차용 사기라는 거를 합니다. 그때도 한 100억대가 넘는 140억대죠. 그것도 그 이후에 또 수감 생활 끝나고 나와서 2년 단위로 그래요. 꼭 그 수감 생활 끝나고 나오면 2년 있다가 또 국권화폐 사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거 범행을 했는데 이번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버랜드 그 회사 사채 전환 사채 관련해 가지고 한 6억 원 갈취한 걸로 4년을 받았으니까요. 뭐 이분 예. 뭐 이제 더 이상은 뭐 못하겠죠. 그러니까요. 사기 혐의로만 지금 4번째 구속인 건데 대법원 판단은 좀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장영자 씨 2015년 7월에 출소하고 7개월 만에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건데 대부분 사기를 할 때는 남편의 이름을 많이 빌립니다. 예. 국권 화폐 때도 약간 사실 유사한 상황이었고요. 고 이철희 씨명의 삼성전자 주식 만주에 대한 담보 해제를 하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내가 20일 안에 갚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현금화하려면 이거 상속세를 좀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야 이걸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데 그거 현금화해서 바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4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건 브루나이 사람들하고 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5일 안에 갚겠다. 예. 그리고 1억 6,500만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인데요. 사실 저는 이 속는 분들도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장영자 씨는 계속 과거에 어쨌건 정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었던 사람이니 아직도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겠지라고 하고 속는 분들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더 이상 이에 속는 분들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기 혐의로만 4번째니까 이제 대충 사기 수법도 알만 하지 않습니까? 자, 충남 천안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서 달아나던 승용차가 경찰관과 자신을 막아서는 견인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포함해서 3명이 부상 입었다고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27살 남성인데 그러니까 7일 날 밤에 한 11시쯤 벌어졌던 일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했나 봐요.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대 잡고 음주 단속이 걸렸는데 이때부터 도주를 시작해요. 도주를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견인 차량들도 추적을 하고 경찰들도 추적을 하는 도죽을 벌였는데 뭐 불법 유턴이라든지 역주행이라든지 한 10분간 도죽을 벌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애초에 자신이 도망갔던 음주 단속했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네. 잘못 온 거죠. 그곳에서 견인차와 순찰차 등 들이받으면서 검거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견인차 기사 2명, 또 경찰관 1명 이 부상을 입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인 0.059%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였는데요. 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이제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된 것이죠.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낸 운전자의 사고 자기 부담금이 1,5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당연히 피해자가 있겠죠. 예. 그러면 사람에 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자동차나 기타 나머지 물건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다 배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일부를 구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현행으로는 이제 대인 피해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그리고 대물 피해 관련해서 100만 원까지 이제 구상을 해왔는데 이제 자기 부담금을 대폭 상향해서 대인 피해는 1,000만 원까지 예. 또 대물 피해는 5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유 뭐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음주운전하면 처벌도 강화되고 개인적인 피해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